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변수를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. input 함수는 우리가 키보드 입력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파이썬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인데요. 이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정수 변수 두 개를 만들어서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을 수행해 보겠습니다. 보시는 코드는 n1과 n2 두 개의 변수에다가 정수 숫자를 담고요. r1부터 r3의 변수에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출력해 주는 코드입니다. 나눗셈 연산자는 슬래시 기호를 사용하고요. 나눗셈 결과를 정수로 받고 싶으면 슬래시 기호를 두 개 사용하면 됩니다. 이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 연산자로 n1을 n2로 나눈 나머지 결과를 r3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. 이 프린트 함수에 보시면 r1, r2, r3 이렇게 세 개를 컴마를 사용해 가지고 출력해 달라고 했는데요. 이러면 세 개가 한 번에 출력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실행을 시켜보면 r1에는 소수점을 포함한 연산의 결과가 나오고 r2에는 나눗셈 결과 중에서 정수 부분만 들어가게 됩니다. 마지막에 r3의 나머지 연산자는 이 n1을 n2로 나눈 몫은 필요가 없고 나머지가 몇인가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코드는 실행시킬 때마다 30과 40만 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. 별 의미가 없겠죠, 이렇게 되면.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input 함수를 사용해 볼 텐데요. 이제 n1과 n2의 값을 키보드에서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때 여러분들이 input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즉 키보드로 입력받는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덩어리 이름이 input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. 우리는 사용 방법만 알면 되겠죠. 자, 연습을 할 때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.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코드를 수정을 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. 자, 실행시키면 입력창이 뜨고요. 거기에 숫자 두 개를 똑같이 입력을 합니다. 20과 30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.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에러가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자세하게 보면 나머지 연산의 오퍼랜드 타입, 즉 피연산자의 종류가 str이다라는 의미이고요. 이 str은 문자열이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unsupported operand라고 해가지고 지원하지 않는 피연산자라고 나옵니다.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숫자 20과 30을 입력을 했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 20이라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숫자, 더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 2와 문자 0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이라는 거죠. 그래서 덧셈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고요. 그러면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거는 문자열이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그걸 숫자로 어떻게 바꾸느냐? 이제 보시는 코드처럼 input 함수를 인티저, int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. 이 int는 인티저의 약자로 정수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. 이렇게 int로 감싸주면 input 함수로 입력된 값을 정수로 처리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. 그래서 키보드에서 입력받을 때 문자열이 들어왔는데 그게 숫자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int로 감싸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키보드에서 입력받을 때 화면에 숫자를 입력해라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입력받을 때 화면에 메시지를 띄워주고 싶다라고 하면 input 함수 안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입력받는데 조금 더 친절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20이라는 숫자와 30이라는 숫자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
변수에 집어넣고 그 변수에 있는 값을 가지고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을 수행을 해봤는데요. 저 N1과 N2의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. 파일에서 읽어와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? 방법만 배우면 되겠죠. 지금 인풋 함수를 배운 것처럼 네트워크에서 입력받는 방법, 파일에서 입력받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? 나중에 다 하겠지만 이렇게 그 입력받는 방법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변수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변수의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면 됩니다. 이렇게 값을 가져와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코딩이고요. 값이 얼마나 많고 복잡하냐, 연산을 얼마나 복잡하게 수행하느냐의 차이가 이 코딩이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굳이 코딩이 아니라 계산기로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겠죠.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숫자를 여러 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숫자 여러 개를 다룰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.